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입니다. 오늘 게임은 허드슨사에서 발매된 페미컴판 바이너리 랜드입니다. 이 게임은 두 마리의 펭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온갖 장애물과 적들을 해치고 고린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초록색 펭귄인 구린과 분홍색 펭귄 마론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조종하게 되는데, 다른 한 마리는 자동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게임은 두 마리 모두를 꼬린시켜야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자신이 선택한 펭귄을 꼬린 지점까지 잘 이동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에 있는 펭귄 역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하죠. 여담이지만 저는 이 좌우 대칭의 움직임 방식을 보고 운명의 붉은 실 설화가 떠오르더군요. 언젠가 맺어질 남녀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중국 월화노인의 홍실 전설이 일본에서는 안 보이는 붉은 실이 남녀의 새끼손가락에 매여 있다는 식으로 변형되었다고 하죠. 어쩌면 두 마리의 펭귄도 운명의 붉은 실로 이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한쪽도 움직이게 되는 이유인 거죠. 근데 한쪽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보면 줄이 좀 꼬여있나 봅니다. 어쨌든 바이너리 랜드는 솔로를 억가하는 게임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펭귄 두 마리의 사랑이 어찌나 달달한지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솔로들은 매 판마다 보이는 펭귄들의 뽀뽀질이 영 거슬려서,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했던 건 아주 어렸을 때라 그때는 펭귄들이 마냥 귀엽기만 했지만요.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코 조작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마리의 펭귄을 모두 꼬린시켜야 하지만 유저가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한 마리뿐. 나머지 한 마리는 대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마리를 조종하려면 의식적으로 머리를 써서 움직임을 계산해야 합니다. 좌로 움직이고 싶다면 우로, 우로 움직이고 싶다면 좌로 방향키를 누르면서 잘 컨트롤을 해야 장애물이나 적에 걸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우가 바뀐 상황에서 조종하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블록과 적의 배치가 달라지고 또 점점 촘촘해지기 때문에 대칭적인 움직임을 계산해가며 움직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장애물이나 적은 두 마리의 펭귄이 있는 영역 모두에 등장하기 때문에 한쪽 펭귄의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른 펭귄도 신경 써야 하지, 거꾸로 움직이는 펭귄도 돌봐야 하지, 상단의 제한 시간도 봐야 하지. 게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유저들의 주의력 분산을 유도합니다. 심리학에는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의 주의력을 뺏길 경우 비록 눈에 잘 보이는 대상이 우리의 시야 범위 안에 있어도 미처 보지 못하는 임의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작자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게임은 어지럽게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아차! 하는 새에 유저가 장애물에 걸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임은 적들의 스펙과 패턴을 강화하거나 물량을 늘리는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유저의 심리적인 허점을 이용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바이너리 랜드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유저 자신의 주의력을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흔히 쓰이는 꼼수 중에 하나가 바로 알박기인데요. 먼저 상대적으로 조종이 불편한 좌우 반대로 움직이는 펭귄을 안전한 맵 어딘가 구석에 박아둡니다. 그 다음 조종이 편한 나머지 펭귄으로 온 맵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장애물과 적들을 제거합니다. 안전이 확보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조종에만 집중하며 골까지 이동하면 됩니다. 두 마리 동시에 한 걸음씩 전진시키면서 야금야금 진행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죠. 한편 저는 바이너리 랜드를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만의 서정성이 유독 인상 깊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부금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분투하는 펭귄들의 모습도 그렇고 반드시 두 펭귄이 대칭적으로 동시에 하트에 도달해야만 클리어가 되는 구조도 인상 깊었습니다. 바이너리 랜드에는 명시적으로 설정된 서사가 없습니다. 두 마리 펭귄이 어쩌다 사귀게 되었고 왜 이런 미로소에 갇혔는지, 적들은 왜 그들을 방해하는지 이런 내막을 유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직관적으로 이 둘이 서로 커플이면서 사랑을 목적으로 나아간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게임은 영리하게도 우리가 내러티브를 느낄 수가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혹은 기승전결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구성 단계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 게임의 조종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내가 고르지 않은 펭귄은 좌우 대칭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게임의 고수가 아니라면 서툰 조작의 결과로 그 펭귄이 그만 거미줄에 빠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마리 펭귄이 거미줄에 빠져도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마리라도 꼬린 지점에 도달하면 클리어가 되게끔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작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미줄에 갇히지 않은 다른 한 마리가 정중앙의 벽을 넘어서 장애물과 적들을 물리치며 다른 펭귄을 구해야만 하게끔 만들었죠. 거미줄을 부수고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은 이 게임의 절정에 해당하는 순간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한 시간은 촉박해질 수밖에 없으니 절정감은 극에 달합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 안에 꼬린 지점에 동시에 도달하게 만들면 비로소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미로를 출발한 두 펭귄이 장애물을 넘고 겨다 한쪽이 거미줄에 걸리고 다른 한쪽이 이를 구하며 위기를 타파하고 제한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며 절정을 예고하는 가운데 두 마리 펭귄이 간신히 꼬리나여 행복한 결말을 맞는 한편의 자연스러운 서사가 느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스테이지를 넘으면서 애틋함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작자가 의도한 그 서사의 흐름이 제대로 각인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서사 구조를 알아주길 바랬던 건지 제작자는 보너스 스테이지에 노골적으로 힌트를 넣어놓긴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나머지 펭귄은 잡혀있고 배경음악은 더 빠른 템포로 흐릅니다. 제한 시간은 여전하고 주인공 펭귄은 연인도 구하랴, 흩어져 있는 하트도 먹으랴 처절하게 사랑을 위해 내달려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죠. 자,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느낌의 분석 접근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작품에 관한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들도 매우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심리학자 허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